안녕하십니까. 윤리안연구소 186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번째 이야기는 지난번에 185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지금 하게 되겠죠. 186번째는 선이라는 거는 정심이에요. 정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이 정이라는 게 절대자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이라고 그랬죠? 발음. 이 발음이 우리한테 성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걸 성품 그런데 성품의 속성 역시 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정이 우리의 내재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은 정심이 되는 거예요. 바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심이 선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그걸 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의. 이때 의는 이게 정행이 되는 거죠. 정행. 따라서 우리는 절대자 속성에 따른 그 일치감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심과 정행을 모두 제대로 보존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바른 마음, 정심이에요. 발음은 단순히 옳다는 판단을 넘어 인간의 삶과 사회 질서 속에서 정의, 공정, 도리에 맞는 상태를 뜻하지만 이 발음이라는 게 이게 정의죠. 이걸 뜻하지만 철학적 개념으로 발음은 바람직한 상태라는 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용. 바람직한 상태라 한다면 이는 중용과 중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발음은 상위 개념인 참인, 진실과 연결되며 윤리적으로는 발음이 보존된 것을 선이라 하며 행위로 드러나 실천되는 의를 정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진이 의미는 정은 우리의 정심으로 보존이 되고 이게 정행으로 드러나는 작업이 됩니다. 따라서 정행을 우리는 의라고 하고 정심을 우리는 선이라고 보는 거죠. 이때 참의 모습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또는 천 또는 도가적으로 하면 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으로 하면은 이게 법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말의 기본 의미, 즉 발음이라는 것은 올바름의 의미는 옳다, 틀리지 않다, 즉 맞다, 바르다, 치우치지 않고 곧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발음, 정이라는 것은 올바름은 틀리지 않으며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중용 또는 중도의 개념으로 이 발음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일치 상태입니다. 이 일치 상태를 우리는 발음의 모습으로 되고 이게 중용 중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봐야죠. 자, 한자 개념으로 보면 발음과 관련된 대표적 한자는 바를 정자와 오를 이자죠. 이건 발음, 바로잡힘, 오름, 마땅함 그래요. 그래서 정과 의의 차이는 정은 기준에 맞게 즉 바로 선 상태입니다. 일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의는 상황 속에서 마땅한 옳은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의라는 것은 이게 무리죠. 이게 무리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보편적인
보편적인 뜻으로 일치됐을 때의 모습이죠. 즉 이것을 뭐라고 해요? 마땅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철학적 의미로는 철학적으로 발음은 보통 네 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참에 대한 인식의 발음이에요. 이거는 사실을 왜곡 없이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발음이니까 이게는 발음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의 근원이라는 것은 참이죠. 이 참이라는 것은 이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죠. 따라서 참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드러낸 게 발음입니다. 이 발음의 상태를 우리는 일치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참에 따른 발음 판단의 발음이라는 것은 판단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상태죠. 즉 이거는 기준이 바른 상태니까 이 바른 상태에 있어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견해, 이것을 정견이라고 하고, 이거는 기준에 맞는 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합일된 마음의 발음, 이건 정심이라고 하는 거죠. 참된 발음이 내재적으로 보존된 상태, 그것을 선이라 하는데, 이게 발음에 보존되고 내재적 의미죠.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라는 정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참과 합일된 행동의 발음이라는 것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마땅히 행하는 것으로 의, 발음의 실천이 외재적 의미죠.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행의 모습으로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발음의 철학적 의미를 보면, 발음의 철학적 의미는 플라톤, 국가에서 발음이 올바른 행위로 드러날 때, 그 올바름은 정의로 드러나죠.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플라톤은 정의, 올바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결국 뭐죠? 공자에 있어서의 정명사상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명칭에 맞는 그 적합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그 플라톤이 국가에서 정의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은 게 공자가 정명사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이 제자리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러니까 멋멋답게 됐을 때에 올바름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올바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플라톤 국가편에서 이 논쟁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올바름, 정의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해 있습니다. 이 논쟁은 플라톤의 국가 1권에서 전개가 되는데,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정의를 주장을 했을 때 이 정의가 우리가 마땅한 형태에 있어서의 정의라는 주장이라면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평등적으로 균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의 사회 속에서는 이게 국가의 지배자에 따라서 이 정의의 개념은 어떻게 해요?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 이걸 본 거예요, 트라시마코스는. 그래서 트라시마코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국가의 지배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백성들은 그 법을 따름으로 결국 정의란 권력을 가진 자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란 뭐예요? 자기의 밥벌이가 되는 수저, 도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구. 그러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의라는 게 뭐가 돼요? 이 정의라는 게 절대적 평등의 개념,
또는 절대적 균등의 개념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득권 즉 지배자들의 지배 수단으로 이게 적용됐을 뿐이다라고 트라시마코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시대에도 기득권이 굉장히 부패했다는 것을 지금 트라시마코스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그때도 역시 기득권이 많이 부패를 했구나 이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트라시마코스는 현실 세계에서 힘 있는 자가 규범과 질서를 결정하며 정의는 객관적 진리라기보다 권력 유지의 수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 강한 인간이 실제로는 더 유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였다. 이거 지금 오늘날의 현실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의 현실도 국가의 지배자 계층들이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 강한 인간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유리한 입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주로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국가 권력기관에는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론은 다르지 않으므로 결론을 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많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반면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단순한 힘의 논리로 보지 않았다. 그는 통치자 또 기술자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이 얘기를 보세요. 소크라테스의 정의라는 거는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트라시마코스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이게 맞고 이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정의라는 이 이론은 이게 맞지 않는 결론이 되죠. 이게. 예를 들어 의술이 의사의 이익만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한 기술인 것처럼 정치 또한 시민 전체의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건 원론적인 거라니까요.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치예요. 국민을 위한 정치.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배자,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참된 통치자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공동선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것이 정의로운 정치라고 주장하였다. 이거는 원론적인 입장을 소크라테스가 정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트라시마코스가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정의에 대한 문제를 저렇게 지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또한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인간 영혼의 질서와 조화의 상태로 이해합니다. 이건 맞죠? 왜? 우리는 이게 참이라는 거, 이 참에서부터 발음이 내려와서 이 발음이 정심으로 이어져서 정행으로 실천됐을 때 우리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죠. 이때 우리는 이 사회를 뭐예요? 정의로운 사회 그렇잖아요. 정의로운 사회인데 이게 질서정연한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질서정연한 사회. 이건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조화의 완성이에요. 조화의 완성. 어디에서요? 조화의 완성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조화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조화의 완성을 이룹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인간 내부에서 이성과 욕망이 올바른 질서를 이룰 때 발음에 입각했을 때 이성과 욕망이 발음에 입각했을 때라는 이때 그 올바른 질서에 따른 삶이라는 것은 선의 보존과 의로운 행위죠. 이렇게 가능하다고 봤다.
반대로 부정의는 겉으로는 이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영혼 내부의 혼란과 불균형을 초래하여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자, 이러한 얘기는 뭐냐면 이익만 따르는 인간의 내외적인 황폐화 이 현상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인간 내부에서 이성과 올바른 질서를 이룰 때 바른 삶이 가능하다고 봤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예요? 정신과 육체가 균형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이 균형 잡힌 삶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라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결국은 뭐예요? 정신보다 육체 위주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육체 위주의 삶이라는 건 뭐를 위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자리이타가 형성이 돼요? 아니요. 자리만 형성이 되고 이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를 정리하면 트라시마쿠스는 정의를 현실적 권력과 이익의 문제로 보았고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공동선과 영혼의 조화라는 도덕적 철학적 원리로 이해하였다. 이 논쟁은 이후 서양 정치 철학에서 정의는 힘인가 아니면 보편적 성인가라는 오래된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올바름은 보세요. 정의의 문제, 올바름의 문제는 분배가 제대로 됐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름을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이게 뭐예요? 상황에 맞는 공정한 대우가 올바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교예요. 유교는 올바름, 정의라는 것은 도리와 규범에 맞는 상태를 뜻하며 이게 도리와 규범에 도리라는 것은 사람이 할 바죠. 사람이 할 바예요. 할 바. 그 다음에 규범은 사람이 할 바를 이게 규칙에 적용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라는 것은 도덕적인 부분이고 이때 도리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도덕적 부분. 그 다음에 예라는 거는 결국은 제도예요. 제도인데 누구를 위한 제도요? 정심에 따른 제도가 되겠죠. 여기에 따른 제도가 되겠죠. 이러한 제도라면은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참된과 연결되어 참된 마음이 바른 행위로 드러난다는 수단적 바람직한 관계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보면 올바름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져요. 우리는 진리라는 게 참된 이치라는 게 이 진리가 이의 속성이 뭐가 있어요? 발음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음이 우리한테 내적으로 보존되는 게 뭐로? 선으로 보존돼요. 이걸 우리는 정심이라고 하고 이것을 행위로 외부로 드러나죠.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정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순서로 보면 참짐, 참됨이죠. 정은 발음이죠. 선은 마음의 발음을 보존하는 거고 의는 행위로 발음을 드러내는 올바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바름의 의미, 정의의 의미는 참된 사실을 바로 알면 이 얘기는 뭐예요? 정견을 보유하고 있다면 발음의 기준이 서고 발음의 기준이 서면 선한 마음으로 보존되고 이렇게 보존된 선함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올바름, 정의의 모습이 됩니다 하니까 여기에서의 속성은 이게 모두 참된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의로 드러나는 이 작업까지 모두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음의 속성은 우리 일지사상에서는 일지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라는 이 말뜻과 같아요. 그 다음 볼까요? 윤리적 의미에서 윤리에서 올바름은 치우치지 않음, 진실성, 공정함, 공정성, 마땅함, 도덕성, 균형, 조화 같은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직한 관계의 기준이 네 가지로 지금 뭐죠? 진실성이 있냐, 공정성이 있냐, 도덕성이 있냐, 이것이 조화로운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인식이 생기면 발음의 기준을 내재적으로 보존하게 되는 것이 성이고, 이 성은 단순한 도덕 규칙이 아니라 타인을 해치지 않는 마음,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 인간다운 마음으로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마음이 되죠. 따라서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인, 자비, 무위, 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사랑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진자, 받을 정자, 선자, 의자는 참된 인식, 발음의 기준, 발음 마음의 흐름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윤리 구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단계는 일지, 진정, 선, 의로 드러나죠. 일지라는 것은 마음의 멈춤, 생각의 멈춤입니다. 이 멈춤이라는 건 존재와 근원이 일치된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 있어서의 우리가 참된 모습은 뭐예요? 참된 인식이 되느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정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인식은 일치가 됩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뭐예요? 요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예요. 깨달음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참된 인식이 참된 발음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무슨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선은 발음 마음이죠. 그 보존은 윤리, 보존되고 이게 윤리적으로 내가 바람직한 형태의 마음을 쓰는 거죠. 그 다음 의예요. 의는 올바른 행동인데 이 행동은 공동체에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는 존재, 인식, 판단 기준, 보존,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근원, 일치, 참, 인식, 발음의 기준, 그 다음에 도덕, 윤리, 실천적 사회의 영역으로 드러나서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 그 다음에 불국토, 대동사상, 대동사회, 그 다음에 노자에서의 소옥감이, 이러한 형태의 이상사회, 유토피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참을 거짓 구조와 대비를 하면 이 구조는 거짓 인식 구조와도 대비한 표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일지 구조는 결국 뭐죠? 참의 구조예요. 참의 구조. 일지라는 구조는 참의 구조고, 일지라는 구조는 이건 참의 구조고, 이건 펄스예요. 펄스. FALS. 펄스니까 거짓 구조죠. 이게 참, 이게 트루죠. TRU. 참과 거짓 구조예요. 일지의 참의 구조에 있어서는 일지 상태가 돼야 돼요. 일지 상태가 되고, 이거는 불일치죠. 불일치라는 건 부지 상태니까 이거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진 상태. 이건 균형이 깨진 상태고, 이거는 뭐예요?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균형에 대한 참된 인식이 들어가면 여기서는 정견을 가지죠.
여기에는 균형이 깨진 상태니까 이게 뭐예요? 참된 걸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이게 거짓과 허망함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견이 되면 여기에 대한 발음의 기준을 가지고서 정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뭐 거짓 구조는 부정이죠. 부정이니까 거짓과 만능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현상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 바른 마음이죠. 이거는 거짓이죠. 얘는 의, 올바른 행동이죠. 이건 망령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일제의 진정선 의는 질서의 구조이고 욕망, 허위망 부정은 혼란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진정선의의 질서의 구조를 가진다면 우리는 정의사회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따른 허위망 부정의 이러한 공동체를 구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갈등과 투쟁과 그 다음에 혼란이 야기가 되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나라, 불행한 공동체. 여기는 행복한 나라 이렇게. 그래서 일지는 마음의 근원에서 멈춰 올라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지라는 거는 우리가 큰 흐름에 있어서 진리의 파도를 탄 서퍼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서 참된 인식이 드러나고 그 인식의 바른 기준을 보여주고 이곳에서 바른 마음을 보존케 하며 결국 올바른 행동과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 질서로 이어지는 바름의 윤리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혼란은 바르지 않음이 크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거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해요? 바름의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공동체가 바름입니까? 바르지 않음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바름은 우리한테 행복을 지향하고 부정은 바르지 않음이죠. 바르지 않음은 불행을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리하면 바름에 따른 올바름은 참된 마음이 사회적 도리와 규범 속에서 드러난 상태이며 철학적으로는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실천적 핵심 개념이 뭐예요? 바름이라는 거예요. 바름이 엄청 중요해요. 이는 개인의 내적 진실성과 사회적 바른 질서가 서로 맞물려 순환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에 대한 정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이 바람이 선과 의의 내부로 흐르는 가치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1심 우리는 원효 스님이 일심이라는 큰 진리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일지와 참, 바람, 선, 의의 단계의 흐름으로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 흐름에서 바람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선과 의를 가능케 하는 기준이자 중심 가치 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여기 있죠. 바람이 여기 있으니까 이 바람은 이 위로는 이들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존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육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것 때문에 바름이냐 바르지 않음이냐 하는 갈등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갈등 구조. 자 이제 봅시다. 바름 기준이죠. 무슨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이니까 중심가치 질서를 잡아주는 게 바름입니다. 바름은 단순히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행위를 바로 세우는 바람직한 질서의 기준입니다. 한자의 의미인 정은 바르다,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기준이 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따라서 이 바름은 마음을 바로 세우고 판단의 기준을 잡는 선과 의의 선제적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정심과 정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돼요?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은 다름은 개인의 도덕과 공동체 윤리의 축이라 할 수 있다. 이 다름에 근거한 선이 돼야 우리는 정심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내부에 보존된 정의의 가치의 다른 표현은 다름이 마음에 작용하면 인간의 내면에서는 선으로 보존이 되죠. 이때의 선의 가치는 맹자의 사당, 즉 식음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같은 이 사단과 인간의 바른 마음 상태, 즉 타인을 해치지 않은 마음, 조화를 제어한 마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른 선함이 드러나면은 선함과 바름이 드러나면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름에서 선으로의 흐름은 바름의 중심 질서가 바른 마음에서 바른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관계로 보존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는 잠시 숨겨져 있다가 그 숨겨져 있는 정심이 드러나면서 행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은 참과 바름에서 비롯되는 내적 윤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로 볼까요? 의는 선의 외부로 드러나는 실천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정심이 어떻게 해요? 정행으로 드러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서 비롯된 내면의 선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의가 되죠. 이 의는 상황에 맞는 올바른 행동, 즉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에요. 그래서 관계 속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사회 속 실천 윤리가 되는 게 의예요. 의. 그래서 발음이 선에서 의로의 흐름은 두 곳에서 발음의 가치로서 내재한 것입니다. 발음의 가치가 뭐예요? 선과 정심으로서, 의와 여기는 정행으로서의 어떻게 해요? 내재한 것이다. 뭐가요?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의 가치를 지닌 선한 마음이 세상의 의로운 행위로 외부에 드러나는 실천적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의라고 한다. 정의라고 한다. 이 정의의 바람직한 모습은 나와 너와 남의 관계가 확장적 관계로 드러날 때 공동체의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번째 발음선의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를 구조적으로 보면 발음이 정심으로서의 선과 정행으로서의 의의 흐름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발음은 중심 질서, 판단의 기준이죠. 이 판단의 기준이니까 토대가 되는 거예요. 선은 내면의 흐름, 발음의 보존이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정심으로서 있는 거고, 의는 외적 실현, 발음의 실천이죠. 이 행동이니까 이거는 정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일지의 윤리 구조를 살펴보면 이를 일지와 연결하면 일침과 일지, 참, 발음, 선, 의라는 윤리적 흐름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한 걸 보면 일심은 존재의 궁극적 근원이죠. 일지는 이 존재의 근원에서 멈추고 올라탄 거예요. 이게 바다의 파도와 같이 있는 거라면 일지라는 거는 이 서퍼로서 바다의 파도를 올라탄 거예요. 올라탔다는 얘기는 바다와 서퍼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일치가 됐다는 거죠. 일치가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치됨은 결국은 그것이 뭐죠? 참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 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물을 참되게 인식하는 힘을 가지고 되는데 그게 경물치지의 입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물치지를 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동해에서 궁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세요 라는 것은 서퍼가 돼서 바다에 대해서 바다와 함께 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부잖아요. 이게 공부. 이 공부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참된 것을 인지하게 되니까 여기가 인식이 되고, 이 인식이 되니까 여기는 깨닫는 이 수행을 통해서 여기는 깨달음이 이거구나 인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뭐예요? 참에서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서 그 전환된 사고에 뭐를 갖다 줘요? 정견의 입장을 갖다 주는 게 발음이에요. 따라서 중심에 바로 서면 판단의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정견의 입장을 가지게 되고, 이 정견의 입장이 마음이 바르게 흐름, 발음이 보존되는 정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 정심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정행으로 발음이 드러나는 공동체의 모습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살펴본 일지윤리의 철학적 의미는 윤리는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윤리는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거지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이 일심이 정심이 됐을 때 우리는 정심에 따라서 정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곧 행위로 옮겨져야 이게 우리는 이게 이랬을 때 우리는 지행 합일과 같은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지덕복 합일이라는 이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행동은 마음의 결과이다. 따라서 선은 내면의 윤리가 되고 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윤리이자 사회 윤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은 그 둘의 발음을 유지하게 하는 기준을 갖게 되는 중심 질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발음은 인간 마음의 기준이자 중심 질서이며 그 중심이 내면에서 흐르면 선이 되고 그 선이 외부로 실현되면 의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윤리의 철학적 의미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86번째 내용은 일지윤리의 철학적 의미로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윤리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돼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뭐예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은 내면 윤리가 되고 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윤리이자 사회 윤리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김대중 선생이 행동하는 양심 그랬어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 양심은 보존되어만 있을 뿐이지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게 드러내는 행위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선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존만 돼 있으면은 가치를 아나요? 모르죠. 그거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거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그럼 불성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를 알아야지. 알지 못하면은 불성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그 둘의 발음을 유지하게 하는 기준. 이때 둘이라는 건 성과 의죠. 중심 질서가 된다. 그러므로 발음은 인간 마음의 기준이자 중심 질서이며 그 중심이 내면에서 흐르면 선이고 그 선이 외부로 흐르면 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착함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착한지 아니면 착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결론은 뭘 가지고 해요? 행위를 가지고
근데 이 행위를 참과 정과 선과 선과 의가 이 의가 일치가 돼야 돼.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되지 않고 이게 거짓 거짓 선과 거짓 의로 하면은 이게 불일치가 되죠. 불일치가 되니까 결국 이거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 사람이 트라시마코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